오늘의 이야기 퇴미산 귀신과 박문수 전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 하지만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때로는 눈물 속 빼게 슬픈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마패 휘두르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1700년대 조선을 뒤흔들었던 미스터리와 귀신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팩트까지. 자, 심장 꽉 잡으시고 시작합니다. 제1부 1728년 무신년의 밤, 퇴미산의 울음소리.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박문수가 가는 곳마다 왜 꼭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 나올까요? 이거 조선판 로맨스일까요? 아니면 괴담의 법칙일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때는 1728년,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반란 중 하나인 무신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당시 박문수는 단순한 어사가 아니라 반란군을 진압하러 내려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길을 재촉하고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대, 태를 두른 듯한 모양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퇴미산. 자락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 흐어. 바람 소리일까요? 짐승 소리일까요? 박문수는 말에서 내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엔 불빛 하나 없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나타난 건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는 박문수는 담력이 엄청난 걸로 나오죠. 하지만 실제 기록 속에 그는 굉장히 깐깐하고 현실적인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퇴미산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나으리 이 집엔 머물지 마십시오.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사람을 해칩니다. 박문수는 코웃음을 칩니다. 내가 국법을 집행하는 어사인데 감히 어떤 귀신이. 하지만 그날 밤 박문수가 잠든 방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끼! 문틈으로 들어온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목에는 굵은 밧줄 자국이 선명한 남자의 형체였죠. 박문수는 침착하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산 사람의 잠자리를 방해하느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 산 너머 늙은 소나무 아래 제 이름이 적힌 종이가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박문수에게 이름 적힌 종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집 여인은 밤마다 혼자 울고 있었을까요? 2부에서 조선시대를 뒤흔든 희대의 보험 사기 혹은 가문살인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제2부 조선판 CSI 박문수의 지독한 수사기. 자, 1부에서 귀신을 만난 박문수.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다음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삽을 들고 퇴미산 늙은 소나무 아래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유골과 썩지 않은 비단 주머니 속의 호패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이 마을에서 행방불명되었다던 선비 이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노잣돈을 들고 한양으로 공부하러 떠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박문수는 직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살인이다. 그는 어사 마패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정보를 수집하죠. 이게 바로 박문수 특유의 자맹 수사입니다. 실제 일화에 따르면 박문수는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지방 수령들이 대접하는 음식이 맛없으면 면전에서 호통을 쳤다고 해요. 주막 주모에게 이 집 국밥은 왜 이렇게 짜냐? 며 시비를 걸다가 은근슬쩍 마을 비밀을 캐내는 식이죠.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퇴미산의 그 여인은 죽은 이 선비의 아내였는데 마을의 권력가였던 토호가 그녀를 탐내 남편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행방불명으로 처리됐던 것이죠. 지금도 안성 지역 어르신들은 말씀하십니다. 저 산 어딘가에 박문수가 파헤쳤던 구덩이가 있다고요. 실제로 퇴미산 인근에는 박문수와 관련된 설화가 유독 많습니다. 박문수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을 수령을 불러 호통을 칩니다. 네 이놈. 고을의 백성이 산속에 묻혀 통곡하는데 너는 술만 마시고 있었느냐. 범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은 죽은 남편이 아니라 살아남은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녀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가슴을 울리는 눈물의 엔딩. 3부에서 만납시다. 제3부 잊혀진 약속, 그리고 박문수가 남긴 눈물. 범인을 처벌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를 칭송하며 축제를 벌였죠. 그런데 박문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 태미산의 오두막을 찾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육고를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묻습니다. 이제 한을 풀었으니 어찌 살겠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으리 조선의 법도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나 가혹합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려 합니다. 당시 조선은 연려가 되면 가문의 포상이 내려졌기에 오히려 집안 어른들이 과부에게 자결을 강요하는 비극이 많았습니다. 박문수는 이 부조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박문수는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도 감동적인 제안을 합니다. 죽지 마라. 대신 너는 오늘부터 박문수의 여동생이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여인이 평생 먹고 살 논밭을 사주고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암행어사 박문수의 결연자라는 증표를 남깁니다. 박문수는 실제로 영조 임금에게 건의해 균역법을 시행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군대 가는 짐을 줄여주려 했던 것이죠. 그는 귀신보다 무서운 게 배고픔과 차별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 박문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 곳곳에서 백성들이 곡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합니다. 태미산의 그 여인도 매년 박문수의 제삿날이 되면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태미산의 귀신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죽은 넋도 산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도 박문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문수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안성을 지나실 때 저 멀리 태미산이 보이신다면 수백 년 전 백성들을 위해 산길을 헤매던 한 어사의 발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문수 어사도 웃게 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조선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